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남에게 알려주는 거인 것 같아요. 결국 남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다시 되짚어지고, 그리고 또 그 수준이 가늠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고객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공부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우리의 건강 지식을 높이는 거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실천하시는 분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몸이 다르긴 하죠. 왜 해독찜질인가 라고 이제 하나 이제 키를 던지자면, 우리가 예전에 그 어떤 시절보다도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첨가물이라든가 독성 성분들이 많은 것들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자체적으로 오래 장기 보관하기 위한 과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에 누적되고 쌓이고, 또 각종 다양한 것들이 계속 환경오염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몸에 염증 물질도 많아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얘기하면 독소라는 것들이 몸에 누적이 되면서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해독하는 것이 현대사회로 되면서 점점 필요해지고, 해독이 안 되고 몸에 쌓이다 보면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한 질병으로도 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2000년 정도 경우에 효소찜질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넘어왔는데요. 근데 효소찜질이라고 하는 건 사실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식물뿐만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효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효소라고 하는 건 음식물을 소화, 흡수, 또 몸의 대사를 이루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이용하기 위한 촉매제거든요. 예를 들어 소화 촉진 효소라고,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먹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구성된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근데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고기 덩어리를 일반적인 상온에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덩어리가 분화돼서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종류가 좀 틀리고. 네, 좀 틀리더라도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서 또 파리나 이런 게 날아다녀서 뜯어먹는다 하더라도 몇 달 동안은 고기 형태가 유지되어 있을 거예요. 몇 년 갈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고기 덩어리를 던져놔서 걔가 부패해서 썩어는 갈지언정, 걔가 그게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고 우리가 쉽게 해서 뭘 먹었는데 똥으로 배출되잖아요. 실제로 고기 덩어리를 먹어도 48시간 내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 몇 달을 놔둬도 고기 덩어리는 썩고는 있지만 그대로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효소인 거예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놈이에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얘가 작용을 하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48시간에 고기가 똥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특정한 상황을 촉진시켜준다라고 해서, 효소는 특정한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찜질이라고 하는 건 생명 안에 들어있고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체온이 좋아지면 효소 활동이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효소찜질로 붙었는데, 요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막 요 안에 효소가 많아진다든가, 그러니까 저 안에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넣으면 효소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효소를 섭취하는 방법은 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밖에 효소가 떠다니는데 걔가 내 몸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효소찜질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잘못, 그때 또 이게 들어올 당시에 효소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효소 막 효소 담아야 돼, 발효시켜야 돼, 정말 좋은 거야,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름이 효소찜질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효소찜질이라고 이름 짓기엔 좀 이상한 거죠. 물론 효소 작용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가만히 보면 얘는 우리 몸에 대사를, 체온을 올려서 대사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해독찜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실제로 효소찜질 업계에서 해독찜질이라고 쓰는 건 우리 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이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효소찜질이 돼버린 거예요. 또 부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게 돼버려서. 그래서 테르에는 해독찜질이라는 걸 계속 차별화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는데, 이게 또 재밌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원적에서는 사우나 같은 방에 들어가서 땀 빼는 걸 이제 해독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 업체가 해독찜질이라는 이름을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걔들은 전기장치를 이용한 해독찜질, 우리는 그냥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해독찜질. 사실 해독찜질이라는 말을 등록을 할 수 있나 했는데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연적인 말의 결합어니까.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쓰는 걸 막을 이유도 없고, 어쨌든 우리는 해독찜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해독찜질이 결국은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그렇지만 환경오염 등에서 우리는 많은 독소 물질들과 관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해독찜질이 중요한 거고, 이 해독찜질의 과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체온을 올리는 체온업, 독소를 빼주는 독소 아웃. 그래서 해독찜질. 자, 고객들한테도 지금 사실 효소찜질이라고 하는 거를 물어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키워드로 효소찜질이라는 걸 놔두잖아요. 왜? 효소찜질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니까 효소찜질 검색하면 우리 쪽에 오게 하려면 효소찜질을 연결시켜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본질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해독찜질이고, 가장 중요한 작용은 체온 올리고 독소를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체온을 올리는 과정 통해서 대사가 활발해지는 상태가 이루어질 때 혈액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이 과정은 결국 세포들의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해지는 과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초까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면서 몸 전체가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반응들로 나타나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뜀뛰기 할 때처럼 숨이 가빠오르고 심장이 뛴다는 거. 그래서 해독찜질은 일종의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가 필요한 우리 몸의 지구력을 키워주는 운동.